안녕하세요. 전시의 전시를 기획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김유진입니다. 관람객분들이 미술관에 방문하시면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시일 것입니다. 사실 미술관은 작품을 수집하고 보존하고 또 연구하고 교육하는 다양한 역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접적으로 관람객과 만나고 평가되는 것이 전시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술관은 전시라는 공식이 성립될 것입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과천, 덕수궁, 서울, 청주 4개 관에서 매년 약 20에서 30건의 전시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한 건의 전시당 약 3개월 정도 공개되고 종료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뿐만 아니라 전국의 전시기관에서 매년 열리는 전시 수를 합산하면 굉장히 많은 수의 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술관의 소장품은 수집되면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다시 전시를 통해 소개되는데요. 한번 개최된 전시는 쉽게 다시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종료된 전시는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전시들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지만 전시가 무엇을 위해 개최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종료된 이후 전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의문과 답은 사실 전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번 전시는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전시를 어떻게 다시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기획했습니다. 마치 수집된 소장품을 전시하듯 이미 종료된 전시를 다시 전시함으로써 소장품과는 또 다른 전시의 수집과 활용의 의미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완성된 형태로 공개되었던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시의 과정과 구성 요소를 펼쳐 꺼내 보이고자 한 전시입니다. 올해는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청주 미술품 수장센터가 개관한 지 5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이 개관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목처럼 전시를 전시하기 위해 우선 국립현대미술관의 과거 전시 중 기념을 위해 개최되었던 4개 전시를 선정해서 재구성했습니다. 지나간 전시는 도록, 사진, 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록되고 아카이빙 되는데요. 특히 과거의 전시를 다시 보기 위해서 출판된 도록과 남겨진 문서 자료를 통해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시에 출품되었던 실제 작품과 함께 당시 제작되었던 전시 포스터, 초청장, 도록 등 인쇄물과 사진, 영상 등 아카이브 자료를 통해 과거의 전시를 직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전시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만드는 공동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와 작품을 창작한 작가, 그리고 하나의 전시를 만들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전시는 특히 선택과 판단의 중심에 있는 전시 기획자라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4개 기념전을 기획했던 큐레이터 인터뷰와 각 전시에 출품되었던 소장품, 남겨진 자료 등을 큰 축으로 삼아 구성하였습니다. 한편 4개의 기념 전시는 각각 독립된 전시이면서 동시에 전시에 포함된 하나의 콘텐츠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는 전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기 위해 첫 번째 전시의 전시 기술, 두 번째 전시의 전시 기념, 세 번째 전시 이후라는 3개 섹션으로 공간을 구분하였고 전시의 기획 의도를 더 잘 전달하기 위한 신작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럼 전시실로 이동해서 주요 작품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전시의 전시, 기술이라는 주제로 전시를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완성된 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전시의 과정과 고려해야 할 기술적 요소들을 전시함으로써 하나의 전시를 완성하기 위한 과정과 결과를 공유합니다. 먼저 전시실 입구에 설치된 이 작품은 이정형 작가의 오늘의 현장과 페인터입니다. 이정형 작가는 전시 공간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숨겨진 일들에 대한 관심을 작업에 반영해 왔습니다. 페인터와 오늘의 현장은 전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의 현장과 흔적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노동력이 투입되어 조성되는 전시 공간은 노동과 예술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작가는 노동으로서 전시 이면의 일들을 드러내며 깔끔하게 정리된 전시 공간을 선보이기 위해 어떤 노력과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전시의 전시 기술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지난 60여 년 동안 매년 개최해온 전시의 양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그래프 형식으로 디자인된 연표와 함께 하나의 전시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 생산되는 문서의 수 같은 분석 자료도 함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시를 완성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전시를 위해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작품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제작된 김보람 작가의 소환술입니다. 김보람 작가는 전시를 준비하는 큐레이터의 업무에 상상력을 더해 한 편의 짧은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작가는 학예 연구사, 즉 큐레이터를 학예 마법사라는 새로운 명칭을 더한 새로운 캐릭터로 창조했는데요. 전시를 준비하는 중에 일어난 학예 마법사와 작품 간의 사건을 영화화합니다. 마법을 부리며 전시를 준비하던 학예 마법사는 자신의 마법으로 전시실의 작품이 살아난 것을 알고 고민에 빠지는데요. 영화 속 비유들이 전시 준비 과정과 맞닿으면서 전시와 큐레이터, 작품에 관한 상상의 폭을 넓힙니다. 이 작품은 실제 전시 공간에서 촬영되었고 완성된 영상은 이곳에 설치된 모니터를 비롯해 전시실 곳곳에 부착된 QR코드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간은 전시의 전시 기념이라는 주제로 국립현대미술관의 과거 전시 중 기념을 주제로 개최되었던 4개의 전시를 재구성한 공간입니다. 전시는 때로 무엇인가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기도 하는데요. 미술관의 개관, 광복, 작가의 탄생과 죽음, 국가 간의 수교 등 다양한 목적의 기념 전시가 미술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개최되었던 여러 기념 전시 중에서 광복 60주년 기념 한국미술 100년 전, 미술관 개관 40주년 기념 신호탄전, 덕수궁관 개관 20주년 기념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전, 청주관 개관 기념 별의 늦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전, 이렇게 4개의 전시를 선정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과거의 전시를 다시 펼쳐 보이기 위해서 각각의 전시에 출품되었던 작품 일부를 다시 전시하고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의 인터뷰와 당시 제작되었던 전시 포스터, 초청장, 도록 등 인쇄물과 문서, 사진, 영상 등 남겨진 기록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의 전시를 직간접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먼저 4개의 전시에 대해 각각 소개하고 각 전시에 출품되었던 주요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늦는 날 나와 당신의 이야기는 2018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개관을 기념하여 개최된 첫 번째 기획전시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의 비전과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첫걸음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미술품 수상센터라는 특성에 맞춰 전시 작품은 전부 소장품으로 구성되었고 특히 난해한 현대미술을 좀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대표적인 작품을 엄선하여 15명 작가 23점의 작품을 전시하였습니다. 전시된 작품은 너와 나에 대한 애정과 세심한 관찰을 담고 있으며 예술이 특정한 관객의 감상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 부대끼며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소중한 이야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김상우의 세대입니다. 위아래로 길게 느려진 변형 캔버스에 다양한 연령대의 인물들을 한 명씩 그려넣은 작품으로 총 10점으로 이루어진 연작 형태입니다. 정교하게 재현된 각 인물들은 인체와 동일한 크기로 재현되어 마치 실제 인물을 직접 맞대면한 듯한 현장감을 전해줍니다. 작가는 치약 전의 개구쟁이 꼬마에서 초중고등학교 학생, 여대생, 성인 여성, 회사원,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며 일상 속 보통 사람들의 모습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대가 의미하는 다양성이 시각적으로 드러나며 각각의 인물들이 드러내는 개성들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전시가 담고자 했던 우리들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전하며 각각의 세대들이 대표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가 전해지는 듯합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원성원의 드림룸 배경입니다. 드림룸은 작가의 독일 유학 시절 시작된 첫 번째 사진 콜라주 연작으로 원성원 작가의 작업 세계의 시작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작품 속에는 불가능한 이미지들이 한데 엉켜 있고 주인공 배경이 편안하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물고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성격의 주인공이 바라는 이상적 공간을 사진 콜라주로 완성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유학 시절 주변 친구들과 교류하며 각자의 성격이나 기질에 맞는 이상적인 공간을 상상하고 이것을 사진 콜라주로 제작해 왔습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미지들을 작품 속 공간에 펼쳐놓으며 소멸된 지인들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018년은) 근대미술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의 개관 20주년이며 동시에 일제강점기 한국 고미술품과 일본 근대미술품을 전시하였던 덕수궁미술관, 즉 이황과 미술관이 건립된 지 80주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2018년 개최된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은 이를 기념하여 개최된 전시입니다. 특히 미술관 개관 이후 수집된 대표적인 근대미술 작품들을 총망라함으로써 국립현대미술관이 근대미술 작품을 수집해온 과정과 결과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 전시입니다. 안중식, 고희동, 오지호 등 한국 근대작가 70여 명의 대표작 90여 점이 전시되었고 건축, 도면 등 자료 100여 점이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전시는 소장품 수집의 계기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전은 이러한 지점을 중심에 두고 근대미술 소장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 수집된 계기와 소장 이력을 다양하게 조명했습니다. 또한 내가 사랑한 미술관 근대의 걸작전은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의 20년간의 흔적을 보여주며 덕수궁관에서 개최했던 근대미술 관련한 과거의 전시들에 주목했다는 측면에서 전시의 전시 형식을 앞서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영일의 시골소녀입니다.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댕기머리를 한 소녀와 그 옆에 앉아 나다를 줍는 단발머리 소녀를 그린 작품으로 당시 화단에서 유행하던 향토적인 소재를 보여줍니다. 빨간색 치마와 댕기, 푸른색 포대기가 서로 색채 대비를 이루며 세밀한 필선과 흐릿한 윤곽선에서 일본풍 채색화의 영향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29년 조선미술전람회에서 특선하여 황실사물을 담당하던 이왕직에서 구입한 작품으로 이후 창덕궁에 보관되어 오다가 1972년 개최된 한국근대미술 60년 전을 계기로 발굴되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된 확실한 이력을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류경채의 페림지 금방입니다. 페림지 금방은 1949년 제1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즉 국전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작품으로 류경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자연의 생명력을 주제로 푸른색 나무와 텅 빈 공간이 황량한 풍경을 그려내면서도 자연의 강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작가는 자연과의 교감이라는 주제를 일관되게 다루면서도 시대에 따라 구상에서 비구상, 추상으로 화풍을 전환해 나갔습니다. 1987년 대량의 국전 수상작들이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이관되었는데 페림지 금방은 당시 기증된 작품 중 하나입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2013년) 공식 개관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은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습니다. 신호탄 전은 옛 국방부 건물인 기무사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이 들어서기로 결정되며 공식 개관 전에 기무사 공간 자체를 살려 개최한 전시였습니다. 전시가 개최된 2009년은 국립현대미술관이 개관한 지 4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했는데요. 신호탄 전은 이를 기념하여 미술관의 현재를 살펴보고 향후 세워질 미술관상을 그려보고자 기획된 전시입니다. 특히 소장품은 미술관의 얼굴이라는 취지를 갖고 미술관 소장품을 통해 미술관의 현재 얼굴과 이것이 동시대 혹은 후배 작가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 전시였습니다. 신호탄 전은 옛 국군 기무사령부 부지가 미술관으로 거듭나게 된 것에 초점을 맞춰
전시의 주제를 변형, 변용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서울로 공간을 마련하게 된 기쁨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여러 작가의 작품이 출품되었던 대규모 전시였습니다. 약 60명의 작가가 참여하여 장소 특정적인 작업과 탈장르적 성격의 동시대 미술을 선보였습니다. 이 작품은 김창렬의 물방울 연작입니다. 김창렬은 1970년대 초반 캔버스에 맺혀 반짝이는 물방울에 매료되어 줄곧 물방울 연작을 발표해 왔습니다.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보이는 물방울들은 회화의 평면성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작가는 1970년대 중반부터 신문지 위에 물방울을 그려 문자와의 결합을 시도했고 1980년대부터는 지지체를 캔버스로 바꿔 자신이 직접 한자를 써넣은 후 그 위에 물방울을 그렸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자를 여러 번 겹쳐 써서 화면을 가득 채우거나 한자의 음영을 바꿔 표현하는 등 연작에 구성적 변화를 주며 물방울과 한자를 다양하게 변형하였습니다. 한자의 기본 획 5가지와 물방울이 주요 요소로 등장하는 해체 연작, 작가 자신의 문화권으로의 회귀를 뜻하는 회귀 연작 등 3점의 소장품을 통해 작가의 작업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한기창의 혼성의 풍경입니다. 한기창은 이질적이고 상반되는 것들을 공존하게 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신호탄 전시가 개최된 2009년 제작된 혼성의 풍경은 동서양의 건축물 이미지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는 작품입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동양과 서양, 자연과 도시 등을 혼재시키며 그 경계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상반되는 것들의 결합을 통해 다양한 방법과 양식으로 전개될 앞으로의 새로운 미술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이번 전시가 담고 있는 여러 전시와 작품의 혼성적 풍경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4번째 전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개최된 한국미술 100년전은 광복 6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전시는 1905년을 기점으로 삼아 미술 외에도 영화, 무용 등 미술 외적인 분야를 주목하고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대규모의 시각문화 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대의 미술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당시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께 살펴본 전시로 출품된 작품과 자료들이 1200여 점에 이를 정도로 큰 규모의 전시였습니다. 100년간의 한국 사회의 온갖 변화를 짚어가며 우리 미술의 변화와 발전을 살펴보려는 거시적인 관점이 반영된 전시로 한국 미술의 향방과 정체성을 오늘의 시각에서 조명하고자 하는 기획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영의 기명절지라는 작품입니다. 이도영의 회화 세계는 1920년을 중심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집니다. 전기에는 스승인 안중식과 조석진의 전통적인 회화를 따랐으나 점차 서양과 일본의 새로운 미술 양식을 수용하여 전통 회화의 변화를 꾀했습니다. 후기작에 속하는 기명절지는 그릇, 꽃, 과일 등 기람을 의미하는 조선시대 기명절지와의 소재를 서양의 정물화 형식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사물의 엇갈린 배치와 크기 차이에서 원근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1998년 다시 찾은 근대미술전 출품 이후 구입되었고 관내 전시 및 대여 등 약 6회 이상의 전시에 출품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오지오의 처해상입니다. 오지오는 인상주의 화풍이 한국의 밝은 자연 풍경을 표현하는데 가장 적합한 양식이라고 여겨 인상주의의 정신과 기법을 바탕으로 한국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다수의 풍경화에 비해 인물화는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요. 그중 처해상은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 교사 재직 시절 자신의 아내를 모델로 그린 것으로 흰색 저고리, 옥색 치마, 머리 모양 등 1930년대 전형적인 한국 여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흰 저고리의 옷주름에 나타나는 엷은 청색의 주름 표현, 옥색 치마 곳곳에 표현된 붓자국과 흰색 악센트는 작가의 인상주의적인 경향을 보여줍니다. 다음 작품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오종욱의 위중인 넘버2, 미망인 넘버2입니다. 오종욱은 참전했을 때의 개인적인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된 삶의 고통과 절망, 부조리함을 철조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1960년대의 대표적인 조각 양식인 철조는 폐, 철물 등 금속을 용접해서 형태를 만드는 방식으로 6.25 전쟁 직후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유행했습니다. 미망인 넘버2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듯한 손과 발을 표현한 철조 작품으로 형태가 과장되게 변형되어 있어 다소 초현실적입니다. 삶의 고통과 비애로 뼈대만 남은 듯한 비극 속에서도 구원을 구하는 인간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위증인 넘버2는 미망인 넘버2와 같은 해에 제작된 작품으로 앙상한 손의 형태, 표면 처리 등의 방식이 동일합니다. 철을 용접하여 제작했으며 인체를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생의 고통과 절망, 부조리함을 고발하고자 하는 작가의 강렬한 감정이 드러납니다. 마지막 공간은 전시 이후입니다. 전시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공동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의 전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참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시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분야의 전시 참여자들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들어봄으로써 전시에 대한 다른 각도의 시선을 생각해 봅니다. 한편 전시는 개최된 이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알려지고 사진, 영상, 도록 등을 통해 기록되는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전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라는 시간적 개념을 미래로 확장하여 미래의 전시는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이며 전시를 기획하고 보는 방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이번 전시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터뷰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전시 전반에 관여한 내부 직원들을 비롯해 참여 작가, 공간을 디자인한 건축사 등 드러나지 않지만 전시를 완성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분야에서 맡은 일을 수행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전시의 전시 가상현실 VR 영상입니다. VR 전시를 실제 전시 공간에서 동시 공개하여 미래의 전시와 보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전시와 큐레이터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와의 대화를 담은 영상입니다. 팬데믹 시기 가상 공간에서 보는 전시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의 지적 능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며 미래에 변화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예측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미래의 환경에서 전시를 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래의 전시는 과연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전시는 전시 자체에 주목한 전시로 과거의 전시를 다시 펼쳐 보이며 전시의 의미와 과정 등 전시를 둘러싼 맥락과 숨겨진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전시입니다. 4개의 과거 전시를 주목함으로써 1899년의 작품부터 2010년대의 작품까지 한자리에서 다채롭게 관람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전시를 재해석하고 주변 맥락을 살펴봄으로써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교차해 볼 수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매년 전시를 통해 수많은 담론을 생성하고 전시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전시가 시대의 변화와 전시가 상호 주고받는 영향을 생각하며 전시사 연구의 발판 마련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번의 전시로 끝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전시의 전시가 시도될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합니다. 전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생각함과 동시에 전시에 관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전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확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관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